지금 시장은 AI 산업 전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늘 스페이스X가 있다. 요즘 월가가 아주 바쁘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대형 투자은행들이 스페이스X 투자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IPO 수수료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한다. 물론 그것도 있다. 스페이스X는 내가 IPO다 상장 규모가 커서 수수료만 해도 엄청난 돈이 된다. 약 24개 은행이 총 5억 달러 수준의 수수료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 보통 IPO 수수료율은 4에서 5% 정도 된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약 0.7% 수준이 거론된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은행들이 달려들까? 고사리 보기엔 스페이스X 때문만이 아니라 그 뒤에 줄 서 있는 기업들 때문이다. 오픈 AI, 엔트로픽 그리고 앞으로 상장을 준비할 수많은 AI 기업들. 월가는 스페이스X를 잡으면서 미래 AI IPO 시장의 고객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번 상장은 단순한 IPO가 아니라 향후 AI 상장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숫자가 보인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이야기다. 과거에는 주당 약 135달러 수준이 거론됐다. 그런데 최근에는 최대 350달러 수준까지도 이야기가 나온다. 기관 설명회는 단순히 회사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미래 비전에 가격을 붙이는 과정이다. 전문가는 주당 약 230달러 수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만약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일론 머스크의 자산은 또 한 번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심지어 세계 최초 조달러 자산가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그런데 얘들아, 보살은 사실 로켓보다 더 중요한 걸 보고 있다. 바로 스타링크다. 사람들은 스페이스X를 로켓 회사로 생각하지만 지금 실제 현금을 벌어들이는 건 스타링크다. 이미 연간 4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리고 머스크는 이 돈을 다시 AI에 투자하려고 한다. 스타링크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만들고 그 인프라가 다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새로운 인프라를 만든다. 지금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런 구조다. 여기서 보살이 가장 놀란 숫자가 나온다. 1기가와트 그리고 1테라와트. 머스크가 장기적으로 말하는 AI 컴퓨팅 규모다. 현재 목표는 연간 1기가와트 확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테라와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스타쉽이 연결된다. 스타쉽은 단순한 로켓이 아니다. 완전 재사용 로켓 시스템으로 우주 운송 비용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프로젝트다. 스타링크가 수익을 만들고 스타쉽이 비용을 줄이고 그 위에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림이다. 하지만 비전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다. 듣기에는 멋지다. 하지만 기술적 과제가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냉각이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어 공냉식 냉각이 불가능하다. 결국 방열판을 통해 열을 우주 공간으로 복사해야 한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통째로 올리는 게 아니라 AI 서버 렉 한 대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예상 방열판 규모는 약 100제곱미터 10m 곱하기 10m 정도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는 원래 수천 개 렉이 들어가야 의미 있는 것 아닌가요? 맞다. 그래서 머스크의 전략은 다르다. 하나의 거대한 우주 센터가 아니라 수많은 AI 서버 위성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AI 컴퓨팅 네트워크처럼 활용하려는 구상이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 AI 칩의 교체 주기다. 최근 AI 칩은 3에서 5년마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다. 비싼 돈을 들여 우주에 서버를 올려도 몇 년 후면 구형 장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머스크는 새로운 위성을 계속 발사하면서 최신 AI 칩을 계속 추가한다. 기존 장비를 오래 쓰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구조다. 얘들아, 스페이스X는 아직 꿈만 파는 회사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에비타 기준으로는 흑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회계 기준인 갭 흑자도 2027년에서 2029년 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즉 시장은 이제 스페이스X를 적자 스타트업이 아니라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상장 이후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ETF 패시브 자금, 러셀 지수, 나스닥 지수. 이런 자금들은 기업이 좋다고 사는 게 아니라 편입되면 자동으로 산다. 그래서 상장 직후에는 강력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요한 건 유통 물량이다. 상장 직후 실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약 5% 수준으로 예상된다. 쉽게 말하면 살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많지 않은 구조다. 그래서 수급이 몰릴 경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수급 구조를 고려할 때 상장 이후 40% 수준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물론 확정은 아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잔치는 영원하지 않다. ETF 편입이 끝나고 락업이 해제되기 시작하면 초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상장 직후와 상장 후 6개월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지금 시장은 여러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다. CPI, FOMC, 오라클 실적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만약 이 이벤트들이 무난하게 지나간다면 기술주 반등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살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건 비유동부채다. 왜냐, 장기 공급 계약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들이 실제로 돈을 넣고 있는지, AI 투자 수요가 진짜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샌디스크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 이유는 미래 성장 가치 때문이다. 시장은 이제 현재 실적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기술 가치까지 반영하기 시작했다. 애플의 시리 AI는 기대만큼 강한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기능은 좋아졌지만 이미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가 제공하는 기능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은 기능보다 수익성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AI 산업은 기술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경쟁도 하고 있다. 아마존은 채권을 발행하고 알파벳은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 오픈AI와 엔트로픽도 대규모 자금 조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AI 시대는 결국 누가 더 오래 투자할 수 있는가의 싸움이기도 하다. 데이터 센터는 지는 것보다 회수가 더 어렵다.
현재 업계에서는 투자금 회수에 약 7년에서 9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그 기간에도 계속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AI 산업은 막대한 자본이 계속 필요한 구조다.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는 있다. 현재 AI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약 60%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실제 수요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시장이 아직 AI 성장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AI 경쟁이 계속될수록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다. 전력 변압기 광통신 냉각 설비 데이터 센터. AI가 성장할수록 이런 인프라 기업들의 중요성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다. 고사리 보기엔 앞으로 시장은 꿈보다 증명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 그 미래로 누가 진짜 돈을 벌 수 있는가다. 오늘의 정석